군거래는 별개의 운명으로 이어지며 열이와 그의 동료들이 고대 팔기와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강철리를 몸으로 받드는 것이었다. 만신도이가 세상을 떠나기 전 열이에게 준 마지막 사명은 가볍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닌 진심이 담긴 유언이었다. 열이는 할머니 만신의 말을 저버릴 수 없었고 결국 강철을 몸에 모시는 선택을 하게 된다. 군집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 인간과 영혼의 경계는 점차 흐려지고 있었다. 열이의 몸에 스친 이무기의 기운, 그리고 성질난 무녀의 운명을 타고난 나라의 비밀스런 역사, 이 모든 것은 왕실의 심장부로 연결되고 있었다. 이정, 그리고 영웅의 길로 향하는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단 하나뿐인 판타지 사극 드라마, 귀궁3회가 시작된다. 영이 맑고 기질이 남다른 열이는 태생부터 무당이 될 운명이었으며 그의 존재는 애초에 평범하지 않았다. 오감이라는 감각을 통해 사람의 삶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열이는 군집을 지켜보던 중 기이한 기운을 감지한다. 그리고 어느 날 죽은 윤기갑 도령의 목소리를 듣게 되며 진실은 점점 드러난다. 물가 근처에서 중전의 후원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 열이는 그 순간 이건 내 목이야 라고 직감하게 되고 바로 수살기의 기운을 느낀다. 강철은 열이를 지키기 위해 나타난 영웅 같은 존재. 그는 왕가의 일부처럼 느껴질 만큼 강력한 힘을 지녔다. 상황과 감정이 얽히는 가운데 열이는 단순한 감각이 아닌 진정한 직감으로 자신이 나서야 한다는 걸 깨닫는다. 구슬을 준비하고 열이고육 주문을 읊는다. 대상태, 성, 공병무정, 구사방매, 도명신, 어스름, 백명정무상경. 이 주문은 생명과 죽음을 잇는 고리이며 열이는 이 연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결심을 한다. 생명의 연속성, 그리고 이어지는 인연 속의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 세상 사람들이 진실을 미리 알아챌 수만 있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강철의 생각이다. 고대의 악령, 그리고 왕권을 노리는 인판수풍사는 강력한 팔척기를 소환하여 천지군을 움직인다. 그는 원자를 팔기에게 바치기 위한 경기장을 만들고 전쟁의 서막을 연다. 이 모든 흐름 속에 열이와 강철은 함께 운명을 받아들이게 된다. 지금은 악신 강철도 팔척기의 적수가 아닐 수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맞설 것이다. 열이는 그 결심으로 강철을 온몸으로 받아들인다. 인판수풍산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이 이야기는 조선 왕가의 숨겨진 역사를 드러낼 중요한 이야기이다. 강철과 열이는 험난한 운명 속에서도 끝내 사랑과 믿음을 지켜내며 시청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제작에도 큰 도움이 되니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열이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팔척기의 기운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구슬프게 퍼졌다. 마치 하늘조차 열이의 운명을 아는 듯 별빛도 흐릿해졌다. 강철은 열이의 곁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 눈빛은 단단하고 흔들림 없었지만 속마음은 이미 수십 번 흔들렸다. 너를 이 길에 끌어들인 것이 맞는 일이었을까? 열이는 고개를 저으며 그를 바라봤다.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야? 누가 나를 여기에 끌어들인 게 아니라 내 운명이 여기였던 거야? 강철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열이와 자신의 길은 절대로 평범할 수 없다는 것을. 왕궁 깊은 곳, 비밀리에 모인 무녀들과 만신의 후계자들은 예언의 마지막 장을 해독하고 있었다. 그 예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인판수풍사는 이 모든 움직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귀신과 악령의 기운을 모아 어둠의 궁전 흑령전을 완성해가고 있었다. 그 아이, 열이. 결국은 널 나에게 데려오게 될 것이다. 그는 어둠 속에서 미소를 지었다. 열이의 영혼 안에는 고대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고 그 영혼을 손에 넣는 순간 그는 진정한 천왕이 될 수 있었다. 그를 따르는 팔척기의 장군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팔척기 중 가장 강력하니 정령은 말했다. 강철은 우리가 과거에 봉인한 자입니다. 그가 깨어났다면 예언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인판수풍사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래. 강철이 여리와 함께 나타났다면 마지막 전투가 멀지 않았군. 복명사에서의 전투 이후 여화와 강철은 깊은 산속에 위치한 천단으로 향했다. 그곳은 하늘과 인간이 마지막으로 연결되는 공간, 팔척기를 봉인하기 위해 반드시 찾아야 할 장소였다. 천단은 1000년 동안 아무도 들어갈 수 없도록 봉인되어 있었지만 여화의 손끝이 대자 신령한 문양이 빛나며 길이 열렸다. 여화의 몸에 각인된 무녀의 문장이 그 봉인을 해제한 것이다.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바람은 어딘지 모르게 불길하게 울렸다. 대지가 숨을 죽이는 가운데 여화는 단상에 올라 하늘에 제를 올렸다. 그녀의 마음은 고요했지만 내면 깊은 곳에 서는 것엔 파도가 일고 있었다. 강철은 제단 아래에서 그녀를 지켜보며 모든 기운을 집중했다. 둘 사이에는 말없이 흐르는 약속이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신념을 넘은 생명과 생명의 결속이었다. 천단의 의식은 고대 천무단의 마지막 예식으로 여화의 피를 통해 하늘과 땅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것이었다. 그녀가 제물을 올리고 손목을 그어 피를 떨어뜨리자 대지는 진동했고 하늘에서는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천신의 기운이 내려왔다. 강력한 빛이 그녀를 감쌌고 그 속에서 여화의 몸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인간의 육신을 넘어서는 존재, 반신의 형상으로 변모하는 순간이었다. 이때 인판수풍산 또한 마지막 준비를 마쳤다. 흑령전에서는 수천의 악령이 집결했고 그 중심에는 팔척기의 형상이 더욱 또렷하게 형성되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부여된 모든 사기를 쏟아붓고 세상의 이치를 왜곡시키기 시작했다. 어둠이 대지를 삼키며 하늘조차 붉게 타올랐다. 왕궁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무너지는 성벽과 함께 왕가의 마지막 후손들이 숨어들고 있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단순한 무기의 싸움이 아니었다. 이는 기운과 기운, 혼과 혼이 맞부딪히는 결전이었다. 여화는 천단의 기운을 몸에 품은 채 산을 내려왔고 강철은 천금도를 어깨에 맨 채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들은 이제 인간의 군대를 이끌 수도 나라의 명령을 따를 수도 없었다. 오직 그들 두 사람, 그리고 하늘의 의지만이 운명을 바꿀 수 있었다. 여화는 몸 안에 깃든 천신의 기운을 완전히 받아들이기 위해 혼자 계곡의 물속에 들어갔다. 찬물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마주했다. 잊었던 기억들, 어릴 적 복명사에서의 첫 번째 접신, 어머니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희생되던 그날의 슬픔, 그리고 강철과 처음 마주했던 순간까지. 모든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들며 그녀의 의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 기억은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싸워야 하는 이유였다. 계곡에서 돌아온 여화는 마지막 의식을 준비했다. 이는 천단에서 받은 기운을 구체화하여 천혼인을 만드는 과정으로 그것 없이는 인판수풍산을 봉인할 수 없었다. 강철은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천혼 비석을 깨우기 위해 검을 들었고 그 검은 여화의 기운과 공명하며 하늘을 가르는 빛을 뿜었다. 칼끝이 비석에 닿자 고대의 문양들이 깨어나며 마침내 천혼인이 완성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최후의 전장, 흑령전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여화와 강철은 아무 말 없이 걷기 시작했다. 길 위에는 수많은 망령들이 울부짖고 있었고 하늘에서는 천둥 소리가 끊임없이 쏟아졌다. 그러나 그들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여화는 손에 천혼인을 들고 있었고 강철은 뒤에서 그녀의 등 뒤를 지키며 무심한 듯 단호한 눈빛으로 적의 기운을 느꼈다. 마침내 흑령전의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인판수풍사는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왕가의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인간의 탈을 쓰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은 분명 악이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고 세상이 자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외쳤다. 하지만 여화는 알았다. 그가 말하는 정의는 오직 파괴와 지배뿐이었다.
천운인이 빛나며 여화의 손에서 떠올랐고 인판수풍사는 맹렬히 달려들었다. 하늘과 땅, 빛과 어둠, 생과 사의 모든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여화는 마지막 힘을 짜내 천운인을 인판의 심장에 찔러 넣었다. 동시에 강철은 청금도를 높이 들어 팔척기에 심장을 관통시켰다. 모든 것이 멈춘 듯 고요해졌고 이어 거대한 폭발이 대지를 덮쳤다. 흑령전은 붕괴했고 악령의 기운은 사라졌다. 여화와 강철은 그 중심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쓰러졌다. 빛은 천천히 흩어졌고 봄의 기운이 대지를 감싸기 시작했다. 죽음의 계절이 지나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었다. 왕궁에도 평화가 찾아왔으며 사람들은 여화와 강철의 이름을 전설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들이 진정으로 사라졌는지 혹은 또 다른 세계에서 다음 운명을 준비하고 있는지. 다만 하늘 아래 봄비가 내리는 날이면 사람들은 말하곤 했다.